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입니다. 공감박지 라디오 공감 로고인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가정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 다락방.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가정형 위센터 사랑나무 임재금 상담실장님께서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소개를 했지만 오늘 또 첫 방송 듣는 분 계시니까 소개 한번 다시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학생 가정형 위센터 사랑나무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임재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가정형 위센터 사랑나무 지난번에는 이제 그 어떻게 하면은 그 아이들이 사랑나무에 또 입소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소개도 좀 해주셨고 부모 교육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어떤 형태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선생님들은 또 교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총 8명의 직원이 있고요. 네. 네, 소장, 실장, 그다음에 상담 선생님들, 예,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총 이제 조리장까지 총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은 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선생님들이 4분이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인력으로는 24시간 우리 급조기들을 예, 네. 잘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인근 대학교에서 국가근로 장학생 네, 선생님들을 네. 올해 1학기에는 18명의 아, 국가근로 선생님들이 네. 오셔서 또 우리 아이들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또 수업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학년, 3학년, 그다음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렇게 2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학습 수준도 다 다르고 학년 당연히 네, 그렇죠. 다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수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다음에 학교 이제 수업 시간에 또 폭발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네. 수업 거부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 수업할 때도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이 보조교사로 예, 들어가고요. 네. 네. 예를 들면 1학년 학생 이제 그 강사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을 때 이제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또 우리 그 보조 강사로 또 네. 우리 국가근로 대학생 선생님들이 또 수업을 예, 같이 봐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아이들이 수업 거부를 하거나 또 폭발하거나 그러면 또 저희 선생님들이 투입돼서 바로 예, 데리고 나와서 상담하고 아이 진정되고 준비되면 다시 수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네. 있고 예, 그렇게 이제 저희가 예, 직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상담과 돌봄을 이제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네.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국가근로장학생 제도는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그런 또 시스템인 것 같은데 네. 좀 궁금한 게 그 선생님들이 여기 보통 얼마나 같이 근무하시죠? 대학생 선생님들 네네네. 같은 경우는 학기 단위로 학기 단위로. 예. 짧지 않네요. 그러면. 네, 한국장학재단에 이제 네.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파견해주는 인원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더 많이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또 18명의 선생님들이 네. 뭐 풀타임으로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네. 적게는 뭐 3시간 이렇게 네네. 근로하다가 또 가시고 뭐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저희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아이들 같이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나중에 어떤 교원으로 어떻게 나가게 되시나요? 아니면 그냥 국가근로장학생이라고 하지만 네, 진로는 뭐 다양하겠죠. 그럼요. 예, 전공은 다 다르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또 되게 관심을 갖게 아, 되고요. 네, 예,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체육학과 다니는 학생이 저희 네. 학생들 체육 수업을 또 전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다양하게 조금 더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저희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혹시 그분들이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실장님께 어떤 그런 어떤 소회나든가 또 어떤 보람이라든가 또 어떤 가치관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어떤 사례를 좀 얘기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학생들도 대학생이고 아직은 네. 뭐 20살 갓 넘은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신입인데 네, 네.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국가 근로를 통해서 알바를 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네, 네. 그런데 와보니 그동안에 본인이 근로했던 혹은 네. 아르바이트했던 곳하고는 너무 다른 개념이고 네,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쏟아내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키우는지 내가 아이들을 키운다면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다음에 네, 네, 네. 도대체 이 사랑의 근원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네, 그런 네. 선생님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나 센터장님이 또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네, 믿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뭐 그렇게 빗대서 이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의 진로를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사회복지를 이런 곳에 와서 하고 싶다라는 네.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센터에서 너무 많은 거를 배운다. 첫 번째는 사회생활, 조직 네. 생활의 이런 개념들을 배우게 되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그다음에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보람되고 좋다. 그다음에 네, 네. 그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 네, 네.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아, 아이들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는 네, 학생들도 있고요. 네.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그 과자 선물 세트를 아이들마다 이렇게 주문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들한테 얘기해갖고 집에 있는 먹거리를 애들 먹이라고 가져오는 네. 학생들도 네. 있고요.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들 이런 곳에서 근로했던 경험들을 너무 소중한 경험이다라고 네, 네.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제가 네. 질문을 드리길 잘했네요. 사실 이제 그런 모습들 실장님과 또 그게 선생님들 센터장님 중심으로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사실 우리 이제 여기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모습들을 가정에서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빠 엄마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러시아 그 볼고그라드라고 하는 도시에 슈라비키 그 마약 중독자 수용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 20대 초에 그 여대생이 자원봉사를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의 그 중독자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케어를 하는데 그 여학생은 아닌데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왜 봉사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인생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들어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20대의 이 사랑나무에서 우리 실장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하는 그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 근로 대학생들에게는 때로는 뭐 인생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일 같아요. 예. 아유 감동입니다. 네. 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 그다음에 돌봄과 이런 어떤 케어하는 것들이 딱 한마디로 어떤 아이 한 학생을 사례를 들면은 거기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좀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에 입소한 학생의 사례인데요. 네. 예. 부모님들이 최근은 아니네요.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모님들이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특이하게도 보통 이제 아빠들이 폭력성을 보이는데 그렇죠. 이 가정은 엄마가 폭력성이 엄청 심각한 이제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부부 관계가 심각하게 뭐 그런 정도의 아이였는데 이 아이도 폭력성을 당연히 보이고요. 엄마한테 항상 맞고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는 ADHD가 있었고 비행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부모 상담보다는 부부 상담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좋아져야지 아이도 가장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부 상담이 우선이겠다 싶어서 이제 부부 상담을 진행을 하려고 불렀는데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안전하게 싸우세요.
네. 제 앞에서 싸우세요. 실컷 싸우세요. 네. 그래서 장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이 진행이 좀 어려워서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엄마 따로, 아빠 따로. 그래서 때로는 엄마랑은 이렇게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면서 네, 네, 그냥 네. 오늘은 그냥 수다 떨어요. 네, 이러면서 네, 그냥 네. 엄마랑 편하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라포를 형성하고 네, 그다음에 아빠랑은 또 따로 센터에 불러서 이제 또 이성이기 때문에 제가 카페로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센터로 불러서 또 1대1로 상담하면서 네.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합쳐서 부부 상담을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부 상담할 때 임하고 치료를 많이 네.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모님들 치료를 그렇게 부부 상담을 통해서 관계가 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때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는데 네. 아이가 문제 행동이 이제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칼까지 이렇게 들이대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이랬는데 엄마 아빠가 변하니까요. 이 엄마 아빠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팀이 돼서 이제는 아이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힘들게 해도 이제는 둘이 한 팀이 됐기 때문에 그 힘듦을 같이 견디기 때문에 네, 이게 네. 전보다는 그렇죠. 훨씬 더 네. 좋아진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계신 가정 같은 경우는 부부 상담이 우선돼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부모 교육을 많이 할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하여튼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름을 아이에게 절대 드러내지 말라고 내가 강조를 하고 또 반드시 청소년 상담하기 전에 부모들이 최하 5회기 이상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이제 거기는 어머니께서 이제 폭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동시에 인지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인지까지는 하는데 또 어떤 아버지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아서 멘토링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네네. 이제 실장님께서 상담하시다 보면은 어떠신 것 같아요? 주로 거의 대부분 아버지들이 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동시에 어떤 아이의 문제를 놓고 인지는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부모님들 중에 뭐 엄마가 때로는 그러기도 하고 아빠가 그러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학교랑은 좀 다른 게 있다면 센터에 네.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설득을 했을 때 아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네. 이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면은 종합심리 검사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 진료를 좀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권했을 때 학교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부모님들이 맞아요. 전혀 수용을 하지 네, 않는데 네, 네. 센터에 오면은 거의 아. 90% 이상은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제 네. 기억으로는 거부하시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네. 케이스 정도는 거부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네. 제가 기억하는 한 대부분은 그래서 제일 그 부모님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그 인지가 네, 조금 네, 네. 부족한 경우. 네, 그래서 네. 아니면 자폐. 네. 그다음에 뭐 아스퍼거나 뭐 이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그 인정을 네, 하기까지가 네, 참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학교에서 얘기했을 때는 검사도 거부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도움도 거부하고 이랬었는데 센터에 와서는 상담하면서 바로 인정하시고 바로 예약 잡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권했을 때 안 네, 하시는데 네. 그렇죠. 센터에 와서 이제 상담하시면서 바로 인정하시고 바로 검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야지 도움반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이 아이한테 맞는 특수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이 아이한테 맞는 치료가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자꾸 치료 시기를 놓치다 보면 아이가 더 힘들어지고 네. 사회생활에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경험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네, 네. 하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정서 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다양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네. 상담실장님께서 보시고 그 아이의 우선순위를 어떤 치료부터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거 단계적인 그런 치료들이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 아니면 못할 일들이고 또 네. 전문가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 학교 시스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 제가 맞습니다. 이제 그 치유형 대안학교에 가서 중독자 전문 병원에 가서 매월 이제 부모 교육을 하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부모님들이 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여러분들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다고. 제가 이제 그 치유형 대안학교에 이제 정신과 이제 전문 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서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최소한 그래도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치료가 돼야지 그 이후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조기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 조기 치료를 사실 그 센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이게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추수 지도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네네. 모든 상담이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기나 정해진 어떤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추수 지도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한데 추수 지도도 하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네. 네, 저희가 적게는 아이들이 3개월 있다가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요. 네. 입소 기간이 학생들마다 다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짧게는 그렇게 있기도 하고 연장해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좀 준비가 덜 됐다거나 네. 아니면 학생들이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연장을 하기도 네,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적교로 돌아갔을 때, 그럴 때 이제 학생들이 또 부모님들이 네.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하다. 아. 그럴 경우에 뭐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또 학교로 전화해서 누구누구 잘 지내고 있나요? 라고 이제 뭐 더 도움이 필요한 게 있는지 또 확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인이 된 학생들까지 저희가 아.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또 진로 때문에 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사춘기가 좀 이제 늦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또 요청하시는 경우도 네, 있고요. 상담을 네.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정형 위센터지만 네네. 사회복지적인 서비스도 많이 지원을 네. 합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뭐 인근 교회나 그다음에 지인들, 네. 그다음에 기업체 뭐 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또 자원을 연결해서 아이들 장학금 네, 지원을 네,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생계비 아니면 네. 의료비 네, 뭐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양궁 국가대표 선수로 이제 지금 가려고 지금 아, 준비하고 있는 네, 지금 네. 청소년 국가대표고요. 야.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다방면으로 네, 이렇게 지원을 이제 알아보고 지금 계속 지원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매달 뭐 훈련에 필요한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생활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이제 또 암 치료 중이시고 네네. 지금 그래서 많이 뭐 열악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아이가 갑자기 또 자해를 시작하는 네. 아이도 있고 중학교, 네, 고등학교 네. 가서 네, 이제 네. 그런 경우 이제 저희가 제가 또 따로 또 병원에 같이 네. 가서 또 진료받고 약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엄마가 신용불량이어가지고 네. 그 아이가 휴대폰이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고 이래서 자격증 시험을 응시를 못 한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공단에 아. 전화해서 물어봐서 절차 알아보고 휴대폰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 해서 직접 같이 가서 뭐 해준다거나 네. 뭐 소소한 거는 그런 것까지 그다음에 진로 관련해서 또 이제 검사하고 또 상담까지 해석 상담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도 네. 합니다. 어, 뭐 다양하죠. 센터에 있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정상적인 그런 어떤 우리 행정 시스템에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애들도 사복지에 많습니다. 있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센터에서 복지 차원에서 뒷바라지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뭐 엄청난 혜택이고
또 그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장이 됐을 때 정말 그 사랑의 힘을 기억하고 있다가 또 본인도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핵심적인 프로그램, 부모님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이제 있다면 그때 이제 주소지도 할 때도 보면은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이제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주소 지도를 하십니까, 부모님들? 저희는 부모님을 직접 이제 만날 수도 네. 없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이 꺼려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 예를 아, 들면 네, 못하는 네, 네, 부모님들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럴 경우에는 학교로 연락을 합니다. 아, 예를 들면 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진학을 했을 때 그래서 학교 위클래스 선생님이나 학교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아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와주세요라고 학교와 또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또 네.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러 학생들을 좀 케어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역량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협조적이신가요? 대부분은 협조적이십니다. 네. 왜냐하면 또 학교마다 위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또 네. 위클래스나 아, 네, 네, 교육복지사 네. 선생님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그다음에 어, 담임 선생님이 또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 센터에 입소해 있는 학생 같은 경우 부모님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좀 심각한 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적교 선생님께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위클래스, 그다음에 교육복지사 선생님께도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정보를 네. 드렸는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네. 이 아이를 위해서 매달 지금도 후원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예. 담임 네. 선생님께서요? 학교 담임 네. 네. 선생님께서 그래서 학년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도 아이 위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네, 네. 예. 요렇게 협조가 잘 되는 학교도 많습니다. 아, 예. 실장님 제가요. 이 방송이 참 지금은 미약하지만 제 꿈이 뭐냐 하면 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좋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볼 수 있는 아이들에게 눈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이 정말 인천광역시만이라도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슴에 있는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선생님들의 그 실천하는 모습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매체로 좀 네.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요. 아,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후원금을 내주시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 양육 코칭까지도 하고 맞습니다.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들 예를 들면은 식사를 제대로 차려본 적이 없는 부모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네. 배달 음식. 네, 예, 네, 그래서 네. 그 배달 음식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요. 계절에 맞는 옷을 입히지 않는 부모님들도 많고요. 네, 네, 네. 왜 샤워를 해요? 오늘 또 샤워를 해요? 라고 질문하는 부모님들도 최근에도 제가 네, 그 질문을 네, 네. 들어서 제가 눈이 엄청 커졌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주 사소한 음. 것까지 젓가락질 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가 변비가 심하니까 요런 방식으로 먹여보세요. 아이가 야채를 싫어하니까 엄마랑 같이 재밌게 놀이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직접 만들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아주 소소한 것까지 좀 코칭을 네, 하려고 네,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참 그냥 멀티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실장님 앞으로 꿈이 있으시다면 목표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초등학생들하고 네. 지내다 보니 아이들한테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정말 쿠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네. 기댈 수 있고 이 아이들의 아픔을 그 쿠션에 대고 네. 조금은
폭신폭신하게.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언젠가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이 올 때 또 찾을 수 있는 네.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그런 쿠션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언제든지 아이들의 기억 속에 늘 가까이 계시고 네. 또 언제든지 뵐 수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네. 네. 아이도 감동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가정행위센터 사랑나무의 임재금 상담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막다른 길 오갈 데 없는 그런 아이들,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 사랑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 또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이곳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들으셨는데, 또 이것이 필요한 많은 또 부모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사랑나무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감복지 라디오가 진행하는 공감 로그인,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